네, 여러분, 저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밭작물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기출문제 특강 시간이죠. 이 밭작물이 실제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몇 문제 샘플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에 이렇게 출제된다. 출제 유형 익히기 밭작물 첫 번째 문제는 저희 9회차 시험이죠. 작년도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거 강의 진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여러분이 무조건 암기하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실제로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유형의 5점짜리 문제이지만 여러분이 5점이라도 이제 이렇게 받으시려면은 이 보장 게시일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함께 문제를 살펴볼게요. 네,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품목의 보험기간 중에 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보장 개시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품목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출제가 되었던 문제이고요. 이 내용은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가져온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각각의 품목별로 이제 정식 파종 완료일이 언제냐 이거를 암기했냐 그거를 묻는 문제였고요. 자, 먼저 대파는 보장 개시일 언제부터 보장이 개시가 되냐 하면은 정식 완료일 24시부터 이제 보장이 개시가 되는데요. 다만 보험 계약을 할 때 정식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보장이 개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대파 같은 경우는 정식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자, 우리 기본서에 따르면은 5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1번 대파의 정답은 5월 20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 고랭지 배추. 고랭지 배추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정식을 해야 되냐? 7월 31일입니다. 이거는 단순 암기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저는 같이 정답만 알려드리고 지나갈게요. 네, 다음 당근은 정식이 아니고 파종을 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파종 완료일 24시부터 보장이 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당근 같은 경우에는 파종을 적어도 언제까지 하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8월 31일까지는 파종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정식 완료일 언제를 초과하면 안 되냐? 브로콜리는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노지 시금치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파종을 하는 품목인데요. 이 노지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파종을 해야 되냐 하면은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지금 제가 밑줄 긋는 요 파종 완료일, 정식 완료일을 단순 암기 꼼꼼히 완벽하게 암기를 했냐 이거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5개를 다 쓰면은 5점 이렇게 배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 암기 사항이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셔서 아 쉬운 문제 나왔네 이러면서 술술 답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다음 2번 문제 마찬가지로 작년도 시험이죠. 9회차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인삼 손해보장 방식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도 강의를 진행하면서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시험에 꼭 나올 거다. 무조건 숫자 위주로 암기하셔라. 이렇게 강조했던 부분인데 9회 시험에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몇 점짜리로 출제가 되었냐? 5점짜리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이고요. 함께 문제 살펴보자면은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위험 인삼 손해보장 방식의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해가지고 5개 다 쓰면은 5점 이렇게 지금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폭설 나왔죠. 폭설은 기상청에서 대설에 대한 특보를 발령한 때 해당하는 지역의 눈 또는 몇 시간이었어요. 24시간 동안 내린 신적설이 몇 센치 이상, 5cm 이상인 상태를 우리는 인삼에서의 폭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었고요. 두 번째, 냉해 같은 경우에는 출하 및 전엽기, 그러니까 4월이나 5월 중에 해당 지역의 최저 기온 몇 도씨 이하예요.
0.5도씨 이하의 찬 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우리는 인삼에서 냉해라고 하고요.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다음 폭염. 폭염은 해당 지역의 최고 기온 몇 도 이상이에요. 최고 기온 30도 이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우리는 폭염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잎에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 들어간 증상이 몇 프로 이상이어야 돼요. 이거는 50% 이상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50% 이상 있는 경우에 폭염이라고 인정한다. 이렇게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던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답을 쓰실 때 1번 24, 2번 5, 3번 0.5, 4번 30도, 다음에 5번 50% 이렇게 다 쓰면은 이제 5점짜리 배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였고요. 마찬가지로 기본, 단순 암기 유형이었어요. 이거는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드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이 시험에 출제가 되면은 무조건 쉬운 내용이다. 5점 거저 먹는구나. 이렇게 이제 정답을 술술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다음 3번 문제 마찬가지로 9회 기출이죠. 작년도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인상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거는 15점짜리 아주 높은 배점으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같이 한번 해당 문제 풀어볼게요. 자, 3번 문제 보시면은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위험 인삼 손해보장 방식 중에서 해가림 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5점짜리로 출제가 된 문제고 이제 아래 나와 있는 물음에 답하시오. 그리고 조건 보실게요. 조건 보시면은 A시설과 B시설은 별개의 계약이다. 이렇게 조건을 줬구나.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조건을 준 거는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바로 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설은 A랑 B 두 가지가 있고요. 시설 유형 보시면은 A시설은 목재 B형입니다. 그리고 B시설은 07-철인-A-2형이다. 그리고 재배 면적 보시면은 A시설은 3000제곱미터고요. B시설은 125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시설 연도랑 가입 시기 이렇게 나와 있다. 먼저 이렇게 체크하고 보시면 되고, 자, 물음 같이 보시자면은 물음 1번 첫 번째 문제는 A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에서 7점짜리로 출제가 된 문제였어요. 자, A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라고 했죠. 자, 먼저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거는 해가림 시설이죠. 그러면은 이 해가림 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 어떻게 구하냐? 자, 우리 기본서에 이 내용 나와 있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우리 해가림 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은 제조달가액에 100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100%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을 곱해서 산출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되셨죠? 자, 해가림 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은 100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을 곱하여 산출하고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이 제조달가액 두 번째는 이 제조달가액은 어떻게 구하냐? 이것도 구할 줄 알아야겠죠? 이 제조달가액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 그러니까 제곱미터죠? 제곱미터당 시설비 곱하기 재배 면적. 마찬가지로 단위는 제곱미터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제조달가액이에요. 제조달가액 구하는 공식은 제곱미터당 시설비 곱하기 재배 면적. 그리고 이 해가림 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는 공식은 제조달가액 곱하기 100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A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나와 있었죠. 자, 먼저 보험 가입 금액 바로 위에서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제조달가액 곱하기 100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제조달가액 곱하기 100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인데 여기서는 100을 1로 표시할게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자, 요렇게 쓸 거예요. 근데 제조달가액 먼저 구할 줄 알아야겠죠? 자, 제조달가액은 어떻게 구하냐? 자, A시설 보는 거예요. 제조달가액은 제곱미터당 시설비 곱하기 재배 면적이라고 했어요. 자, A시설의 제곱미터당 시설비가 얼마냐 보면은 자, 재배 면적은 여기 3000제곱미터가 있는데 이 제곱미터당 시설비 지금 이게 문제에서 없었습니다. 자, 요게 포인트겠죠? 자, 이 제곱미터당 시설비가 요 표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조금 치사한 게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 표를 다 외웠냐? 지금 다 외우신 분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자, 이게 뭔 내용이냐?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A시설은 목재 B형이었고 B시설은 07 철인 A2형이었어요. 자, 뒷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정답 해설에 우리 기본서 1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표를 지금 참고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저희가 지금 풀고 있는 A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였냐? A시설은 시설 유형이 목재 B형이었어요. 제가 지금 체크를 해볼게요. 자, A시설은 목재 B형이어가지고 이 시설비 6,000원, 그러니까 이 표를 외운 분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B시설 같은 경우에는 07-철인-A-2형이었어요. 여기 있네요. B시설은 이거예요. 07-철인-A-2형. 자, 시설비는 제곱미터당 6,000원이에요. 한마디로 이 표를 외우신 분만 15점짜리 문제를 풀 수 있었고 이 표를 외우지 않으신 분은 제조달가액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 풀 수 없는 그런 치사한 문제였죠. 어쨌거나 시설비는 이렇게 둘 다 6,000원이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A시설 목재 B형의 이제 제곱미터당 시설비 방금 전에 6,000원이라고 했죠. 제곱미터당 6,000원. 그리고 B시설 07-철인-A-2형도 이제 6,000원이라고 했어요. 제곱미터당 시설비가 이제 6,0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다 암기했다는 가정하에 다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조달가액은 이제 아까 위에서 여기 보시면은 제곱미터당 시설비 곱하기 재배 면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A시설의 제곱미터당 시설비는 6,000원이에요. 그러면은 6,000원 곱하기 자, 재배 면적은 3,000이네요. 그러니까 3,000 하면은 제조달가액 나오죠. A시설의 제조달가액은 얼마냐 하면은 6,000 곱하기 3,000 하면은 1,8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은 1,800만 원이 A시설의 제조달가액이구나 알 수 있죠. 자, 제조달가액 1,800만 원 나왔죠.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A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A시설의 이제 제조달가액을 왜 구했냐 하면은 이 보험 가입금액 구하는 공식이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이어서 이 제조달가액을 구해야만 이 A시설의 보험 가입금액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조달가액을 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A시설의 보험 가입금액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달가액 아까 방금 구했죠? 1,800만 원이라고 구했어요. 그럼 제조달가액은 1,800만 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적용하면 되는데요. 자, 감가상각률도 구해야 되는데요. 우리 기본서에서 목재랑 철제의 경련감가율 제가 이거 암기하세요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목재 같은 경우에는 경련감가율 우리 기본서에 어떻게 나와 있었냐 하면은 목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33%였어요. 그리고 철제 같은 경우에는 4.44%가 경련감가율이었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제가 적은 요 내용을 암기했다고 가정하고 다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감가상각률 구할 건데 우선 목재의 경련감가율은 13.33이니까 0.1333인 거 알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 우리는 이제 경과 기간을 계산을 해야 돼요. 자, 보시면은 A시설의 시설 연도는 2017년도 4월이고 가입 시기는 2020년도 10월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경과 기간을 계산을 해볼게요. 2017년도 4월에 설치한 시설인데 얘를 2022년 10월에 지금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자, 얼마 정도 경과했냐 보면은 18년도 4년, 19년도 4월, 그 다음에 20년도 4월, 21년도 4월, 22년도 4월 하면 일단 5년 경과했네요.
그리고 가입을 10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 정도 또 경과했네요. 되셨죠? 그럼 경과 기간은 5년 6개월이 나오는데 또 우리 기본서에 5년 6개월인 경우에는 이제 6개월을 날려버리고 5년으로 적용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부분, 지금 그거를 대입시키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6개월은 날려버리고 우리는 연 단위 감가상각을 적용할 거니까 5년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되셨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감가상각률 다 구하겠네요. 자, 5년짜리고 그리고 아까 경영감가율 목재 같은 경우에는 13.33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0.1333으로 대입을 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여기 검정색으로 쓴 거 얘만 계산하면은 다 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면은 이제 600만 3천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A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은 600만 3천원이다. 이렇게 구하시는 문제였다. 자, 어려운 내용 없으시죠? 자, B시설은 빠르게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B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자, 보험 가입 금액 구하는 공식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이었고요. 제조달가액 먼저 구해야겠죠. 자, 제조달가액 어떻게 구하냐? 이 제조달가액 같은 경우는 이제 제곱미터당 시설비 곱하기 재배 면적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이 07-철인-A-2형의 제곱미터당 시설비는 6,000원이라고 먼저 써놨죠. 그러면은 6,000원 곱하기 재배 면적은 1250이네요. 그러면은 1250을 해주면은 이 B시설에 이제 제조달가액 바로 구할 수 있고요. 이거 구하시면은 75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B시설의 제조달가액은 750만 원이구나. 바로 구할 수 있고요. 다음 바로 보험 가입 금액 구해볼게요. 제조달가액 750만 원 곱하기 이제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이죠. 1 마이너스. 자, 이제 이 B시설의 시설 연도랑 가입 시기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경과 기간을 구해 볼게요. 자, 시설 연도는 2014년도 5월에 설치한 시설이고요. 보험의 가입은 언제 했냐? 2022년도 11월에 가입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따져보면은 15년 5월, 16년 5월, 17년 5월, 18년 5월, 19년 5월, 20년 5월, 21년 5월 하면은 일단 자 8년 되고 그 다음에 5월부터 11월까지니까 한 6개월 정도네요. 자, 그러면은 B시설의 경과 기간은 지금 8년 6개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연 단위 감가상각을 적용할 거니까 6개월은 날려버리고 얘는 8년으로 적용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철제의 경영 감가율은 4.44%라고 여기 했죠. 자, 다 구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8년 곱하기 4.44니까 0.0444가 되겠네요. 자, 요거 계산하면은 B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번 구해 볼게요. 8 곱하기 0.0444 하면은 이제 483만 6천원 483만 6천원 483만 6천원이 B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이 해가림시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일단 공식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이 해가림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는 공식은 제조달가액 곱하기 100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이구나. 이거 아셔야 되고요. 자, 제조달가액은 어떻게 구하냐? 제조달가액은 제곱미터당 시설비 곱하기 재배 면적으로 구하는구나. 이것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포인트 뭐냐? 자, 이 문제에서는 이 각각의 시설 유형만 줬지 제곱미터당 시설비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각각의 제곱미터당 시설비 이거를 암기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기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부분 목재는 경영 감가율이 13.33이다. 철제는 4.44다. 이거를 또 암기를 하셨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포인트가 있었죠. 여기에서 지금 시설연도랑 가입시기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각각의 시설연도랑 가입시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제가 계산한 대로 이렇게 경과기간을 구할 줄 아냐? 지금 요것까지 다 할 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15점짜리로 복잡하니까 15점짜리로 출제가 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시면은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구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문제는 지금 이 각각의 이 시설 유형별로 이 제곱미터당 시설비 요 부분만 주어졌으면 더 완벽한 문제인데 지금 얘를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치사한 문제가 되었는데 어쨌거나 요 정도 이 해가림 시설의 보험 가입금의 계산 과정과 값 요 정도는 여러분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응용해서 풀 줄 아실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 기본서에 나와 있는 해가림 시설의 보험금과 관련된 문제가 전부 다 여러분이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지금 출제가 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네, 이 문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정답 해설에 이렇게 우리 기본서 이 내용 실어놨고요. 그리고 해가림 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 구하는 공식, 제조달가액 구하는 공식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A시설, 그리고 B시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지금 모범 답안까지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이 내용 보시면서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이제 4번 문제는 우리 8회차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5점짜리 쉬운 문제였고요. 아주 단순한 유형이었어요. 거저주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같이 내용 보시자면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밭작물 품목 중에서 자기 부담금이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의 3% 또는 5%인 품목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출제가 된 문제였어요.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엄청 쉬운 문제였어요. 정답은 고추랑 브로콜리 이거는 무조건 푸셔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문제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마지막 문제인데요. 7회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5점짜리 기본 유형으로 출제가 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 가입 금액 1억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이 20%의 종합위험보장 마늘 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 계약 후 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포상하는 재해로 인해 마늘이 10아르당 27,000주가 출연되어서 10아르당 33,000주로 재파종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재파종 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이렇게 출제가 된 문제였어요. 되셨죠? 자 먼저 이 재파종 보험금 어떻게 구하냐 공식 먼저 아셔야겠죠? 재파종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자 몇 프로를 줬어요? 35%를 적용시켰어요. 그리고 표준 출연 피해율을 곱해주면은 재파종 보험금을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재파종 보험금은 언제 지급하냐? 10아르당 출연주수가 3만주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10아르당 3만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에 재파종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이 문제의 계약 내용 보시면은 10아르당 27,000주가 출연되었어요. 그러니까 10아르당 3만주보다 작았어요. 보상하는 재해로. 그래서 이 계약자가 10아르당 33,000주로 재파종했어요. 그러니까 10아르당 3만주보다 작고 10아르당 3만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 맞네요. 자 그러면은 재파종 보험금 지급되는 농지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로 재파종 보험금 구해볼게요. 자 보험 가입 금액 1억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죠. 자, 1억 곱하기 35%니까 0.35 곱하기 표준 출연 피해율을 모르네. 그럼 우리는 표준 출연 피해율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표준 출연 피해율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 표준 출연 피해율 같은 경우에는 10R 기준이에요. 10R 기준으로 3만 마이너스
출연주수를 3만으로 나누어주면은 우리는 표준 출연 피해율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기본서 표에 나와 있었고요. 자, 그리고 한번 구해보면은 출연주수. 자, 출연주수는 27,000주가 출연되었다고 이렇게 문제에서 줬죠. 자, 그러면은 3만 마이너스 27,000을 3만으로 나눠주면은 우리는 표준 출연 피해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계산 바로 해볼게요. 3만 마이너스 27,000 나누기 3만 하면은 0.1이다. 그러면은 표준 출연 피해율은 10%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표준 출연 피해율의 10%인 0.1 적용시키면은 재파종보험금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억 곱하기 0.35 곱하기 0.1 하시면은 재파종보험금 나오는데요. 자, 계산하시면은 재파종 보험금은 350만 원이 지급이 된다. 요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자, 되셨죠? 아주 쉬운 유형의 문제였어요. 요 정도는 푸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총 5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조금 복잡했던 문제는 3번 문제였죠. 3번 문제는 여러분 기본서에 나와 있는 이 해가름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 구하는 공식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여서 이 3번 문제만 여러 번 반복하셔가지고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